정다운 라디오 DJ 우경희입니다. 당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의 일상입니다. 가상으로 만나는 도시의 일상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슉슉 덜컹덜컹 크렁크렁 슉슉 흔들리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충분히 예스럽다. 아무렇게나 자란 플라무들, 나지막한 지붕과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낮은 담벼락, 반쯤 열려진 녹슨 대문 사이로 흙바닥에 점점이 돌다리가 박여있는 정겨운 마당도 보인다.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은 중 이동 시간이 유일하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자연스레 흘러 들어간다. 계세요? 계십니까? 집 보러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드르륵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난다. 니슈! 미닫이 방문을 열고 아주머니 한 분이 피로한 눈을 억지로 치켜뜨고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방문객을 응시한다. 다부진 몸매로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서 있는 젊은 새댁이었다. 방 보러 왔어요. 아, 주인집이 나가고 비어있는 방을 보러 오셨구만. 주인이 방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했수다. 중앙으로 올라가서 구경해 보시구려. 살림이 다 나가서 문은 열려 있으니까 편히 보시구려. 네, 그럼 구경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시구려. 아이는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눈덩이가 신기했는지 엄마의 손을 놓고 눈을 만지러 달려갔다. 마당에서만 놀고 있어야 된다. 아이는 마당에서 눈을 가지고 놀다가 눈이 녹아 하수구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구경했다. 그리고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다가 마당 이리저리 구석구석을 뛰어다녔다. 그 사이 새댁은 집을 세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안방, 건너방, 그리고 대청마루 공간까지 부부와 아이 셋이 살기에 꽤 괜찮아 보였다. 안방에서 작은 쪽문을 열면 부엌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부엌도 꽤나 넓어 보였다. 마당에서 김장을 할 생각을 하니 저절로 빙그레 웃음이 났다. 새댁은 벽이랑 천장이랑 조금 더 살펴보다가 아이를 불러 마당 수도가에서 손을 씻기고는 바가지로 물을 한 잔 퍼서 마시고 아이에게도 물을 주었다. 아주머니 방 구경 잘했어요. 그래, 방은 마음에 드슈? 네, 애아빠랑 다시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 애들이 몇이유? 셋이에요. 우리도 애들이 둘이에요. 큰애가 몇 살이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쩜 우리 둘째도 3학년인데 친구 왔다고 좋아라 하겠네. 여긴 주인이 이사를 나가서 이제 세입자들만 살게 되었어요. 우리 집 말고 한 집이 더 있는데 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왼쪽에 사는 세입자예요. 아저씨 혼자 사는데 평일에는 뭐 일을 다니니까 상관없겠지만 주말에는 시끄러우면 야단을 할 거요. 네, 여러모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우리 꼬마도 잘 가라. 인사드려야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정차하역은 대화역입니다. 지하철 문 앞에서 유리 밖을 쳐다보다가 안내방송에 정신이 번쩍 난다. 아, 내릴 곳을 지나쳤네. 일찍 나왔으니 망정이지 늦을 뻔했어. 지하철 3호선에서 지상을 달릴 때면 꼭 기차를 탄 기분이어서 자꾸만 공상에 망상에 추억 되새김질까지 하게 되니 정말 큰일이야. 그래도 뭐 지하철은 반대편으로 다시 탈 수 있어서 참 좋다. 지하철에서 느끼는 기차 느낌은 우리를 가끔 옛 추억 속으로 데려가곤 합니다.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기차를 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종종 불러일으켜지는 특별한 감성이죠. 밤기차, 유인서가 불러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밤기차가 천천히 하늘 아래를 지나가면 난 머릿속에서 당신을 자꾸 그려봐요. 오늘은
잠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차창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와요. 우리는 참 많은 길을 함께 걸었어요. 당신은 내게 정말 많은 걸 주었어요. 별들의 시간처럼 길겠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우린 앞으로 서로를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그리워할까요? 이제 벌써 익숙한 풍경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한꺼풀씩 모습을 드러내요.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집을 훌쩍 지나쳐 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쓸쓸함은 밤바다처럼 잔잔하지만 너르고 깊어요. 우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꿈을 서로를 그리며 지나쳐갈까요? 별들의 시간처럼 길겠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우린 앞으로 서로를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그리워할까요? 밤기차가 천천히 하늘 아래 멈춰서면 난 머릿속에서 당신을 자꾸 그려봐요. 오늘은 잠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유인서의 밤기차였습니다. 도시의 일상을 이야기해줄 오늘의 주인공 이름은 희주예요. 희주의 직업은 바리스타예요. 이번 달은 오후 타임이어서 햇살을 비추이는 풍경들을 보면서 출근을 할 수 있었죠. 희주가 카페에 들어섰어요. 점장님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교대할 직원과 눈인사를 하면서 희주가 말했어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가게 한쪽 구석에 스태프라고 써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낮고 경사가 진 천장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해요. 계단 및 자투리 공간으로 만든 탈의실이에요. 가끔은 이곳에서 급히 샌드위치를 먹고 일을 시작하기도 하죠. 어제 깨끗이 빨아 널어 두었던 옷을 오전에 일하는 직원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주었네요. 고맙기도 해라. 프랜차이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묶습니다. 그리고는 빵모자를 예쁘게 고정해서 눌러쓰고 거울을 향해 한번 웃어보아요. 그리고 이 말도 있지 않죠. 희주야, 오늘도 파이팅! 교대 시간은 늘 주문이 많은 시간이에요. 부지런히 커피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뽑고 스팀 우유를 만들고 티백을 꺼내서 위아래로 30-40번씩 흔들어 빨리빨리 내보내다 보면 주문표가 모두 없어지죠. 이제 오전 근무자는 이리저리 분주하게 정돈을 하고 물품을 채워놓고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요.
퇴근 전에 직접 음료를 하나 만들어 들고는 카페를 나서면서 인사합니다. 그럼 수고해요. 내일 만나요.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인사를 나누죠. 점장님은 몇 가지 지시를 하시고는 역시 퇴근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시지는 않지만 끊이지 않고 손님이 오네요. 조금 한가해진 틈에 휘핑기에 휘핑 그림을 넣고 100번 넘게 흔들어 2통 만들어 놓으면 안심이 되죠. 이제 또 뭐랄까? 꿀이랑 버터랑 넣어서 소스를 제조해서 두툼한 식빵에 절여 만들어 두어야지. 주스 만들 과일도 깎아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둬야겠다. 오렌지도 껍질을 까서 준비해야지. 오전에 많이 만들어 뒀을 텐데 오늘은 손님이 많았나 보다. 아, 바쁘다 바빠.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만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커피숍에서 바리스타가 하는 일은 정말 우아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호수 위에 떠있는 오리처럼 무리만 여유롭고 물 아래 발은 정말 바쁘기만 하구나. 그래도 음악만큼은 내가 듣고 싶은 것으로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것도 안 되니 나의 바리스타를 꿈꿨던 낭만은 다 어디로 가고 있나. 희주는 잠시 손님이 없는 틈에 다시 다른 추억 속으로 가봅니다. 춘천 가는 기차를 탔던 그날 정말 즐거웠는데 기차역이에요. 사람들이 분주하네요.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드르륵 그르륵 들려옵니다. 기차역 3번 앞에 5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기차 앞을 서성이고 있어요. 한 친구는 기타를 메고 있고 다른 한 친구는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와서 벌써부터 하나씩 꺼내주며 주전부리를 하고 있네요. 왜 희주는 안 오는 거야? 그러게. 기차 시간 다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너희 넷이서 먼저 가서 식사 준비 좀 하고 있어. 내가 희주 기다려서 같이 갈게. 그럴래?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간다. 준영이가 희주를 기다리기로 하고 내 친구는 먼저 기차를 탑니다. 기차가 떠나고 준영이는 먼 곳을 바라보며 희주가 오고 있는지 두리번거립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희주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저기 보이네요. 준영아, 늦어서 미안해. 다른 애들은? 먼저 가라고 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지하철에서 딴 생각하다가 지나쳤어. 희주 너는 차만 타면 공상의 세계로 떠나서 문제야. 그러다 우주까지 가겠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자꾸 딴 세상으로 가네. 정신 바싹 차려야 했는데 미안. 혼자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 밥당번 차례에 네가 대신하면 돼. 알았어. 내가 다 할게. 다음 차 타면 어둡기 전에는 도착할 거야. 희주는 기차에서 먹으려고 싸왔던 간식을 꺼내서 기다려준 준영이와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밀린 수다를 떨며 즐겁게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민박집을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걷고 또 걸어도 민박집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걱정 마. 내가 한번 가봤던 곳이니까. 그래, 그럼 너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가로등이 없는 길은 점점 주위가 어두워져 갔고 두 사람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졌어요. 슬슬 걱정이 되던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후레쉬 빛이 보이고 여기야 여기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마중을 나와 주었네요. 희주는 친구들이 어찌나 반가웠던지 그때를 생각하며 또 한 번 빙그레 웃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카페라떼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리고 어니언 베이글 하나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포인트 적립해 주시고요. 네, 부지런히 주문을 모두 내보내고 희주는 또다시 춘천여행 추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그때 즐거웠던 기억을 더 느끼고 싶어요. 다음날 자전거도 타고 기타 치며 노래도 부르고 물 따라 산 따라 마실도 다니고 밥도 해먹으면서 신나게 놀았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끝없이 할 얘기가 있고 끝없이 할 놀이가 있고 끝없이 부를 노래가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가 참 그립다. 오늘 그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친구들도 그때를 가끔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의 친구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 지금은 모두 너무너무 바쁜 도시 생활. 우린 그 도시에 살고 있다.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이 부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람. 차창 가득 뽀얗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보니 흘러가는 한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저녁 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는 그리운 사람. 그리운 모습.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희주가 다니는 카페에 단체 손님이 찾아왔네요. 한꺼번에 손님이 몰려오면 뛰어다녀야 한답니다. 희주가 이 카페를 다닌 지 어느덧 5개월 차가 되어서 이제는 5, 6명이 줄을 서 있어도 하나도 겁이 안 나는 희주. 이번에도 침착하게 주문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커피와 음료와 스무디, 프라페, 그리고 오븐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내보냅니다. 그래도 여름이 아니라서 빙수 만드는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카운터로 커피 머신 앞으로 주방의 오븐으로 냉장고로 방방거리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아니 저기 한 손님이 인상을 잔뜩 쓰고 다가오고 있네요. 아 뭘까 불길하다. 저기요. 네 손님. 얼음 위에 뜨거운 커피를 부으셨나요? 맛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님 취향이랑 조금 다르셨나 봐요. 저희 매장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 얼음을 먼저 넣고 커피를 넣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커피에 얼음을 넣어야죠. 맛이 이상한 거 모르세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당장 환불해주세요. 손님이 내민 테이크아웃 컵 안에는 이미 다 마시고 커피는 거의 3분의 1도 안 남아 있었다. 희주는 너무 기가 막히지만 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시 커피를 타주었어요.
머그컵에 커피를 붓고 얼음을 넣어서 저어서 식힌 다음에 다시 테이크아웃 컵에 담아서 주었죠. 오늘은 실갱이 하고 싶지 않아. 모처럼 추억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희주가 처음 이 카페 일을 시작했을 그때였다면 아마 실갱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환불을 해주었거나요? 희주를 화나게 하는 손님. 그 첫 번째는 먹을 만큼 먹고서 새로 달라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이 먹던 컵을 자기 자리에 놓아두고 시치미를 떼고 앉아서 그곳이 사무실인 양 종일 전화를 걸며 다른 손님까지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기물을 파손해 놓는 청소년들이죠. 카페를 꾸며놓은 인형의 솜을 빼놓는다든가 인테리어 장식들을 훼손시켜 놓곤 하죠.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런 협박을 받고 처음엔 카페에 누가 될까봐 떨었었는데 이제는 불만 신고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몇 개월 만에 꽤 용감해졌죠? 열심히 일하니까 당당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 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점장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을 했더랬죠. 오늘도 희주 카페 일은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커피 달라고 조르시는 손님에게 커피 기계 마감해서 드릴 수 없다고 겨우 설명을 하고는 문단속을 한 후 집으로 향합니다. 또다시 이동 시간,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밤기차, 성혜빈이 불러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작정 몸을 실은 밤기차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길이 없고 어두운 창에 비친 내 모습은 화려한 도시와 함께 멀어져가네. 너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난 이미 멀리까지 와버렸는데 우린 지금 같은 외로움일까? 더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열차는 그리움을 싣고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가네. 어쩌면 긴 여행이 될지도 몰라. 허난 나는 떠나야겠는걸. 열차는 다정함을 싣고 흩어진 꿈들을 찾으러 가네. 어느 날 불쑥 돌아올지도 몰라.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를 만나게 된다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난 이미 멀리까지 와버렸는데 우린 지금 같은 외로움일까? 더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열차는 그리움을 싣고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가네. 어쩌면 긴 여행이 될지도 몰라. 난 나는 떠나야겠는걸. 열차는 다정함을 싣고 흩어진 꿈들을 찾으러 가네. 어느 날 불쑥 돌아올지도 몰라. 그토록 찾아 헤매이다가 어느 순간 알아버린 거야.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는 내 안에 있단 걸.
성혜빈의 밤기차였습니다. 희주가 밤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날은 희주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감행했던 날이었죠. 목적지는 옛 친구가 사는 지역이었지만 그 친구와 약속을 하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혼자 여행을 가는 일이 무서워서 지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던 거죠.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삶이 지치고 힘든데 집에 가서 쉬어지지도 않던 나날들이 계속되었던 가을의 끝에 일상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자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기차역으로 향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간단한 배낭 하나를 메고 서울에서 남으로 내려갔죠. 마지막에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2박 3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섭게 되지 않은 그런 날이었죠.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 편안함 속에서 느긋하게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고 내 발이 향하는 곳으로 걸으며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시간들을 오롯이 내게 주는 나 혼자만의 여행. 그것은 진정한 자유였어요. 혼자 하는 여행은 순간순간의 감성들이 오롯이 기억 속에 박여서 그때를 생각만 해도 알 수 없는 환희의 전율이 느껴진답니다. 지인이 있는 지역을 돌다가 한 곳에서 드디어 한 친구와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었더랬어요. 먼 곳에서 그립기만 하다가 만난 친구와의 커피 한 잔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희주가 다니던 카페가 문을 닫게 되어서 갑자기 쉬게 되어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그동안 정말 즐겁게 바리스타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몸의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력서를 넣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2년 전에는 정말 커피를 열심히 배웠는데 커피 공장에 견학도 가고 카페 탐방도 가고 다양한 원두를 볶으면서 신맛, 탄맛 느껴가면서 정말 열심히 커피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자격증을 손에 쥐고서 일을 구하려고 하니 초보 직원을 원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 후로 오래도록 취업이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었죠. 사무직으로 격리보조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희주는 그때 매일 통장을 들고 은행에 입금을 다녔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일이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늘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셨죠. 격리 일을 잘 몰라도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직원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희주는 회사가 번창하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웠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만 그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희주는 사장님 배려로 실업수당을 받으며 다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던 중 우연히 카페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기적처럼 카페에 취업이 되었었던 거죠. 카페를 다니면서 그동안 틈틈이 라떼아트를 연습하면서 물론 공상도 가끔 하면서요. 미래를 꿈꾸며 즐겁게 근무했었는데 이제 또다시 실업자 신세라니. 희주는 매일 한강 둔치에서 강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고 있습니다. 카페에 정말 오래도록 다니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카페가 너무 잘 돼서 문을 닫게 된 경우였어요. 전에 바리스타 교육 받을 때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새삼 생각이 났죠.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카페는 너무 잘 돼도 망한다고 하셨죠. 통닭집보다 카페가 더 비전이 없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창업을 꿈꾸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희주는 보았어요. 희주는 창업의 꿈을 가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 일을 직접 보게 된 거죠. 카페 사장님은 너무도 슬퍼하셨어요. 그 카페에 그냥 머물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희주와 직원들과 알바생들은 모두 그곳을 그만두었죠. 그만둔 날 모두 함께 치맥을 했어요. 희주는 지금도 그 동료들이 취업한 다른 카페에 놀러가곤 한답니다. 아무튼 연이은 갑작스런 퇴사에 희주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일을 구하는 일에도 그닥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홀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였어요.
홀로 여행을 다녀온 후 희주는 힘을 내게 되었죠. 희주는 그 다음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희주는 일단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했어요. 100cc짜리요. 예전에 125cc 오토바이도 타봤던 희주에게 100cc 오토바이 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 멋진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거든요. 희주는 이제 이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짐을 싣고 새벽을 나섭니다. 우유를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리점에 가서 우유를 박스에 담고 오토바이 뒤에 쌓아 올리고는 집집마다 배달을 다녀요. 처음에는 반나절이나 걸렸지만 이제는 몇 시간 만에 곧잘 돌리고 난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는 않아요. 때로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우유를 길에 모두 쏟아 손해를 본 일도 있고요. 또 수금이 쉽지 않다는 것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이 우유 먹일 거라며 사정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배짜라 하는 손님도 있죠. 이상한 농담을 하며 불편하게 하는 남자 고객도 있고 개가 너무 짖어서 배달할 때 무섭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희주는 열심히 배달을 해요. 우유 배달로 시작하지만 우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일도 수금이 너무 어려워서 희주는 그만 포기하고 만답니다. 희주는 이제 또다시 여행을 가요. 이번에는 새벽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새벽 기차, 5손가락이 불러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의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해철없게 웃음 짓는데
5손가락의 새벽기차였습니다. 새벽기차를 타고 산행을 하다가 얼마 올라가지 않고는 김밥을 까먹고 다시 내려왔어요. 왜냐면 희주는 산을 좋아하지만 산을 높이 오르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고 산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신도 모르겠대요. 아마 어릴 때 산에서 굴러서 다쳤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저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행을 다녀왔으니 다시 일할 기운이 생기겠죠? 희주가 이번에는 아파트 한 구석에서 걸레와 바켓을 들고 있네요. 아, 세차를 하고 있네요. 닦아야 하는 차들의 와이퍼를 하나씩 모두 세워놓고 청소가 끝날 때마다 와이퍼를 내리고 있어요. 와이퍼가 다 내려지면 오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세차는 차 외관도 닦아야 하고 차 내부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어요. 새벽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세차를 모두 끝내고 나면 아침이 밝아와요.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되돌아오는 길의 상쾌함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일하던 세차 구역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희주는 다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희주의 일자리 구하는 여행 언제나 끝이 날까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희주는 이제 여행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여행보다 좋아하게 됐죠. 희주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책을 읽어요.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도서관이 가까운지 알아봤죠.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살면 어디서 살든 부자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무슨 책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을 읽었어요. 책장을 넘기는 촉감이 좋았고 책마다 말투가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것도 좋았어요. 가끔은 희주의 고민을 알고나 있다는 듯이 위로해주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길을 알려주는 책도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경험일까 생각하곤 했답니다.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꼽아보라고 한다면 희주는 아마 동화책을 꼽을 거예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림 속의 인물들과 아름다운 색채감, 그리고 따스함이 가득한 문장들이 살아있는 동화책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한 권은 서점에서 구입해서 머리맡에 놓아두었답니다. 희주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 동화책을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누구든 그런 책 한 권쯤은 있을 테지만요. 희주는 이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학의 해당 학과를 나와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 실망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희주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책 정리를 도와주면서 책 분류 코드의 순서를 익히는 일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직업이 될 수 없을 뿐 희주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사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희주는 우연히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일러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희주는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그렸답니다. 그려본다. B2B가 불러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무 하얀 그 벽에 뭔가 그리기 힘든가요? 혹시 틀릴까 모두 망칠까 가만히 서 있나요? 그대 하루를 걷는 오늘이 길
the only way I know 넌 너의 그림을 더럽히려 하는 못된 세상과 매일 싸워 아직은 느림 하지만 선 하나만 그려주면 완성된 이 dream 오늘 네가 흘린 땀은 어느 날에 눈물이 나온 거야 미리 내가 걸어가는 길 난 그 길을 스스로 그려 남들의 손가락질 내 그림을 보며 비웃어 나 이을고 금색해주고 잔뜩 찢겨진 매완의 작품만으로 내가 만든 세상에 난 내가 갈 길을 잃어 눈물은 벌써 말랐고 벅차지 숨을 쉬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껴 왜 세상은 내게만 혹독하냐며 가수로 난 인상을 썼어 그러지 내 얼굴 그게 내가 평생을 그릴 그림이었어 그려봐 하루에 하루에 하루 하나씩 담은 메모리 내가 좋아하는 다채로운 색깔로 하루하루를 그려봐요 들어봐 하루에 하루에 하루 우리 잊지 못할 추억들을 너무 좋았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행복하도록 5살 때 내가 그린 그림들 하나도 아름답지 않지만 기억해봐 내일은 새로운 시작 어젠 이제 과거에 그냥 잊자 완벽한 건 절대 없어 Cause if you win some then you lose some 넘어져도 결국 포기하지마 나의 안은 진짜 너를 깨워봐 Cause the harder you fall the higher you bounce So get up and start chasing your dreams now 그려봐 하루에 하루에 하루 하나씩 담은 memories 내가 좋아하는 다채로운 색깔로 하루하루를 그려봐요 그려봐 하루에 하루에 하루 우리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내가 사랑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도록 그려본다 My this smile B2B의 그려본다 였습니다. 요즘 희주는 뭘 하고 있냐면요. 동화책을 쓰고 있어요. 1권, 2권, 벌써 6권이나 썼답니다. 고양이가 집에서 야단을 맞고 속상해서 집을 나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길고양이가 되어 겪는 모험 이야기도 썼고요.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서 슬픈 아이에게 매일이 행복한 날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희한하게 생긴 괴물과 친구가 되는 이야기도 썼답니다. 물론 구인 광고 보고 일하고 퇴사하고 다시 지원하는 단기 계약직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희주는 전보다 행복합니다. 전에는 매일 출근길, 퇴근길에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힘든 세월을 견뎌왔던 희주였는데 그동안의 그 시간들이 모두 희주의 내면에 가득 쌓여서 멋진 이야기들과 그림들을 만들고 있었나 봐요. 오늘도 희주는 또 다른 일터에 나가요. 오늘은 몸에 띠를 두르고 아파트 홍보단이 되어서 전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갈 거예요. 일당이 세서 기분이 좋아요. 저녁에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커피도 만드는 빵집이에요. 하지만 희주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동화책을 쓰는 일이에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빵을 나르다가 새로운 동화책 소재를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몇 년 후 희주는 멋진 동화작가가 되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어요. 동화책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전 세계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고 있어요. 동화작가 희주가 프랑스에서 동화책 속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어요. 특히 길고양이 캐릭터가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희주가 또 빙그레 웃고 있어요. 좋은 밤, 좋은 꿈, 너드 커넥션이 불러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 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5월 어느 날에 피었던 빨갛던 밤을 기억하거든요. 다 지나고 나면 이야기는 사라질 테지만 이름 모를 어떤 꽃말처럼 그대 곁에 남아 있을게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었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작은 일터에서 또 다른 작은 일터로 이동하며 철새처럼 일하지만 도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도시 생활자 이야기 꾸며봤어요. 오늘의 주인공 희주, 나일 수도 너일 수도 내 옆에 누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디에도 빈틈은 있어요. 자유를 누릴 빈틈이요. 그 틈에서 생각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핍니다. 담벼락 사이에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예쁜 풀꽃처럼 아름다운 생각들이 피어나요. 꿈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이름 희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희주에게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희주야, 오늘도 파이팅! 힘내자! 혼자 그리고 함께 응원하는 삶을 꿈꾸며 정다운 라디오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추억 만들기 김장훈이 부릅니다.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를 사랑하며 잊어야 하는 내 맘이 너무 아파요. 그대 떠나는 뒷모습에 내 눈물 떨구어 주리 가는 걸음에 내 눈물 떨구어 주리 내 마음 보여줘 본 그때 그 사람 사랑하던 나의 그 사람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백발이 되어버리고 얼굴엔 주름지어 내 사랑 식어버려도 내 마음 보여줘 본 그때 그 사람 사랑하던 나의 그 사람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